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별치읓치읓 작가 별치읓치읓입니다. 비주얼하게 식물을 공부하고 식물을 좋아하는 작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도 농대를 나와가지고 식물보호기사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. 시집에서도 제 나무나 많이 드러나 있는 시집을 썼습니다.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. 독자들이 제 시집을 읽었을 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상상력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. 최소한의 정보를 노출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. 그렇다고 신비주의까지는 아니고요. 상상력주의? 별총총이 맞는데요. 그거는 인디밴드 하쭈와 TJ라는 노래 제목이에요. 별총총을 따왔는데 치읓치읓으로 변경하면서 별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를 더 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뭔가 별치읓치읓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. 별추천, 별청춘, 별춘천, 춘천 쪽 책방에서 별춘천이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시가 밑줄이라는 시인데 이 책을 열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 같은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목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. 밑줄, 처음이었다. 시집에 밑줄을 긋는 일. 바라만 보기만 했어야 했는데 마음속으로만 간직했어야 했는데 밑줄을 그었다. 정말 세 번째 왼손잡이가 이 시의 주제, 느낌,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시였어요. 왼손잡이.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라고 하네요. 나는 왼손잡이인데 말이죠.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네요. 나는 참을 수 없는데 말이죠. 실제로 왼손잡이였고요. 어렸을 때 오른손잡이로 부모님에 의해서 바꿨지만 왼손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른손잡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숨겨져 있는 정체성은 왼손잡이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비유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비유했고 이 시집이 참을 수 없는 마음, 그런 마음을 대표하는 시집이라고 보면 됩니다. 아이스 플랫 화이트. 얼음 알갱이들이 손 스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손가락 깍지 끼듯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당신에게 물들어간다. 이 시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플랫 화이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음료였고 우유가 밑에 깔려있고 위에는 커피가 깔려있는데 맞물려서 서로 섞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깍지 끼고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했고요. 제가 먹었던 그 성수동에 있는 커피집인데 아이스를 굉장히 잘게 잘라주었어요. 잘게 부딪히는 소리를 다다다로 표현을 제가 창작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. 니은, 기억, 백사장에 너를 쓰고 파도가 너를 가져가면 이 새벽도 사라질 거야.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게 쓰고 또 써보지만 손끝에 붙어버리는 어리석은 가능성들. 제목이 중의적인 부분인데 넣어도 되고요.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이기도 하고요. 사실 저는 누구로 쓴 시고요. 이 시 내용이 지워버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누구라는 거를 지워도 남아있는 게 너가 되는 부분이에요. 해변가에서 사랑하는 사람 쓰는 부분인데 결국엔 파도가 가져가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남아있는 거를 그 손가락으로 쓰고 그 모래알이 붙는 거를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. 손가락에 붙는 모래알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가능성들. 작가들한테 하는 말 중에 기본적인 말이 글은 엉덩이가 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저도 시를 일주일에 한 편은 최소 써요. 시가 뭐 좋은 시든 뭐 버려지는 시든 한 편씩은 꼭 쓰려고가 아니라 꼭 쓰고 있고요. 한 편씩 주제나 소재를 하나 단어를 선택을 해요. 일주일 내내 사유를 해요. 그렇게 일주일을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시로 쓰고 있고요. 시를 정작 쓰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. 책방을 다니면서 책방 이야기들 듣고 책방 지기님 이야기들을 듣고
어떻게 보면 이 문화 좀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, 동네 책방은 굉장히 작은 곳인데 소중한 공간에 제 책을 들여놔 주신다는 건 굉장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사실 저는 입고된 책방 아니고도 책방들을 가고 있고는 하지만 동네 책방들이 있어야지만 저 같은 독립출판 작가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홍보하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큽니다.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 같이 함께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책에 관련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 공방도 하고 파스텔 유화도 그리고 되게 다양한 문화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든다라는 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동네 책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양평의 벚고개라는 터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. 물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금음달 뜬 날에 가야 별을 잘 볼 수 있고요. 별똥별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별똥별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은하수가 보이는 곳에서는 별똥별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. 우리가 뉴스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 하는 말이 없어도 별똥별이 많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별을 볼 때는 누워서 보세요. 그래서 제 시 중에 별똥별이라는 시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도 드실 거예요. 아직 시집을 내지 못하고 인스타 피드를 올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뉴질랜드를 놀러 갔는데 뉴질랜드에 제 팬이 있어가지고 제 피드를 보고 이제 댓글을 달고 반갑다고 작가님 뉴질랜드세요?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분이에요. 하면서 여행 정보도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요. 그분은 코로나 이후에 아직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셔가지고 아직도 제 책을 구매하지는 못하셨어요.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다이빙이라는 시를 보고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. 다이빙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육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기술이나 법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첫 번째 다이빙이라는 시가 바다의 계절은 늦는다라는 내용인데요. 실제로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여름이라도 바다는 봄 날씨고요. 가을에 다이빙하면 여름 날씨예요.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시를 써본 거였어요. 그래도 글쓰기란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감정 배설이라고 생각은 들고요. 글들은 배설물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글을 써라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. 글을 꼭 잘 쓸 필요는 없다. 글이라는 게 꼭 잘 쓸 필요는 없거든요. 우리가 어떤 거를 배설하는데 그 배설물이 꼭 잘생길 필요는 없잖아요.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. 그리고 그 흔적을 내가 나중에 봤을 때 그때의 감정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.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지 말고 글이나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있어요. 사진은 그 여행지를 그대로 표현은 하지만 글이나 그림은 그 감정까지 또 표현할 수 있다라고 거기 적혀 있거든요. 이러한 흔적들이 결국에는 예전의 것들을 감정까지 추억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제 시집 맨 뒤에 보면은 읊어지지 않는 시는 죽은 시다라고 적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옛날 과거 추억들이 사라진 죽어버리는 이야기인 건데 이렇게 시로 남아가지고 제가 보면 그것들이 아직 살아있는 흔적이 있는 거 아닌가. 독자분들이 읽어주셔서 그 추억들이 떠오른다면 배설물은 괜찮은 배설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